여러분은 혹시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아침 통장에서 돈이 사라지면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질문은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막연히 괜찮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불안하지는 않으신가요? 얼마 전 서울 노원구에 사는 68살 김진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진수님은 퇴직 후 처음으로 통장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직 몸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당장 큰 병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리비와 병원비, 식비가 빠져나간 뒤 남은 숫자를 보는 순간 김진수님은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동안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후 준비는 미룰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숫자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생각할 때 아직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수입이 끊긴 것도 아니고 몸도 어느 정도 움직이니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도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시간은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진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을 마주한 분입니다. 68살 김진수님은 퇴직 후 한동안 아무 계획 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특별히 할 일도 없었고 지출도 대충감으로 관리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마다 잔액을 대충 훑어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어차피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통장을 정리해보던 중 한 달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비와 식비, 병원비가 빠져나가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진수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를 쓰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때 김진수님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도 되는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의 시작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지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본 경험이 있는 노인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막연히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넘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연함은 노후를 가장 빠르게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김진수님은 그날 이후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먼지 쌓인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나가는 돈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계산법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쓴 돈을 그대로 적는 것뿐이었습니다. 관리비 얼마, 전기세 얼마, 장본 돈 얼마.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이렇게 적는다고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료들, 생각보다 자주 먹는 외식비,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게 되는 물건들. 이 모든 것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자 김진수님은 비로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지출과 꼭 필요한 지출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 기본적인 식비였습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은 매일 마시던 커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던 배달음식, 보지도 않는 유료 방송 채널이었습니다. 김진수님은 그제야 노후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숫자를 본다고 해서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대안도 만들 수 없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현실을 정확히 알게 되면 작은 선택 하나가 달라집니다. 외식을 줄일지, 통신비를 점검할지, 아니면 생활 기준을 조금 낮출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숫자를 외면하면 불안은 점점 커지지만 숫자를 마주하면 불안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알고 나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수님은 말합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는 막연히 두려웠는데 숫자를 본 후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뭘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노후 준비는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생활을 정확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외면하고 넘긴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부터 노후는 비로소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노트 한 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적어보세요. 커피 한 잔, 빵 한 개, 교통비 한 번.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 준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연금과 고정수입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퇴직금이 조금 남아있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이어지고 지출은 예상보다 꾸준히 발생합니다. 김진수님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고 있으니 최소한 굶지는 않겠지라고 여겼습니다. 연금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 달 수입을 정리해보니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퇴직금에서 조금씩 보태 쓰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진수님은 그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기에는 생각보다 빠듯하구나.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월 생활비와 연금 수입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대략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뿐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모르면 노후 계획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선택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김진수님은 이후 연금 수입과 고정 지출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매달 반드시 나가는 돈과 줄일 수 없는 비용을 먼저 적었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10만 원 정도, 전기세와 수도세는 합쳐서 5만 원 정도, 통신비는 7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는 8만 원 정도. 이렇게 고정으로 나가는 돈만 계산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식비와 교통비, 병원비까지 더하면 최소 6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제야 김진수님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매달 최소 20만 원씩은 부족하다는 사실을요.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나니 왜 그동안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들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니 불안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자 대책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반론을 하십니다. 지금 와서 연금을 더 늘릴 수도 없는데 무엇을 어쩌라는 말이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연금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야 생활 기준을 조정할 수 있고 무리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일이라도 소득을 보완할 방법을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김진수님은 이후 작은 선택들을 시작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보지도 않는 유료 방송을 해지했습니다.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퇴직금이 줄어드는 속도는 늦출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김진수님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전에는 막연히 불안했지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수님은 말합니다. 연금이 적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입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커집니다. 내가 매달 얼마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순간 노후는 조금씩 통제 가능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연금 통지서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고정 지출과 비교해보세요. 그 차이를 아는 것부터가 진짜 준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노후 준비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돈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원인은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생활비 구조도 함께 무너지고 그동안 세워둔 계획은 순식간에 의미를 잃게 됩니다. 김진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 근처 병원을 다니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도 매년 빠짐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검사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괜히 돈 쓰는 것 같아서 자꾸 미루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 통증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집에서 파스를 붙이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몇 달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만 해도 한 달 생활비만큼 나왔습니다. 그때 김진수님은 병원비보다 더 큰 걱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리 관리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병을 방치했다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질환 하나가 생기면 몇 달 생활비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위험을 막연히 알고만 있을 뿐 실제 대비는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늦어지는 영역입니다. 김진수님은 그 일을 계기로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걷다 보니 한 달 후에는 30분도 거뜬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권한 기본 검진을 미루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은 꼭 받기로 했습니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허리 치료비를 떠올렸습니다. 미리 발견하면 적은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훨씬 큰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한 목표를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프지 않게 버티는 것이 노후 준비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김진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줄어도 다시 계산할 수 있지만 건강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돈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건강 관리는 돈도 들고 노력도 필요하니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운동하기도 힘들고 병원 가는 것도 귀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관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이 생겼을 때 드는 비용과 시간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건강 관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걷고 정기 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은 갑자기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오늘 10분 걷는 것이 10년 후에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건강검진 예약을 하는 것이 내년에 큰 병원비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건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몸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의 작은 관리가 앞으로의 삶을 버티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가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걷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미뤄둔 건강검진 예약을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노후 준비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돈과 건강까지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흔드는 요소는 외로움입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는 시간이 반복되면 마음이 먼저 지치고 그로 인해 생활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진수님도 퇴직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바로 사람이 줄어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얼굴을 보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인사를 나누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느낌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가끔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루다 보니 어느새 연락이 끊어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김진수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는 함께 일하는 동안만 동료였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까지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잣말만 늘어났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고 김진수님은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우울감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을 찾는 횟수와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도 함께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생활비와 건강까지 동시에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말할 일이 없고 말할 일이 없으면 생각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김진수님은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는데 자신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살아왔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계획 대신 아주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붙어있는 프로그램 안내문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요가 교실, 노래 교실, 사진 교실, 서예 교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진수님은 그 중에서 걷기 모임에 신청했습니다. 거창한 것보다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 셋째 주가 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이런 가벼운 말들이 오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걷다가 같은 시간대에 걷는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짧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깊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짧은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김진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친해지지 않아도 사람 기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인사를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처럼 쉽게 친구를 사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깊은 관계가 아니라 느슨한 연결입니다. 매일 안부를 나눌 사람 한 명 아니면 정기적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공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노후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모임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끊기지 않는 연결 하나가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노후를 혼자 버티려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 사람을 만날 이유를 만들어두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오늘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아니면 동네를 걸으면서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후를 대하는 태도와 생활의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막연히 쉬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하루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무기력은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김진수님도 퇴직 후 한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도 상관없었고, 하루 종일 무엇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흘러가는 대로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를 보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부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유 없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더 피곤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떠오르지 않는 날이 반복되자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뿌듯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갔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그때 김진수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쉬는 것과 기준 없이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쉬는 것은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시간이지만 기준 없이 사는 것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루의 기준이 없으면 삶도 흐려집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노년사회 연구 자료를 보면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루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언제 쉬는지가 정해져 있으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큰 목표보다 작은 기준이 훨씬 중요합니다. 김진수님은 이후 아주 단순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뒤 8시에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걷고 돌아와 9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거나 책을 조금 읽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낮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오후에는 간단한 집안일을 하거나 가끔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노트에 간단히 적었습니다. 대단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흘러가는 느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하루를 마칠 때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진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가 버틸만해지니 노후도 생각보다 두렵지 않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의욕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욕은 기다린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행동이 의욕을 만들어냅니다. 기준이 없는 하루는 의욕을 앗아가고 작은 기준이 있는 하루는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의욕이 생기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의욕이 생깁니다. 5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노후를 지탱하는 것은 큰 돈도 큰 목표도 아닙니다. 매일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있을 때 노후는 비참함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기준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하루 중 언제 밖에 나갈 것인지. 그것만 정해도 하루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실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만 준비는 오늘부터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진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괜찮을 거라 믿고 숫자를 외면했고 연금 구조를 제대로 보지 않았으며 건강과 사람 관계 그리고 하루의 기준까지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계기 하나로 현실을 마주하고 나서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완벽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외면하던 것들을 하나씩 바라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노후 준비를 안 한 사람이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옵니다. 문제는 아직 괜찮다는 말로 계속 미루는 데 있습니다. 숫자를 보지 않으면 불안은 커지고 연금 구조를 모르면 선택지는 사라지며 건강을 미루면 한 번의 병이 삶 전체를 흔듭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하루의 기준이 없으면 삶은 쉽게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통장을 한번 적어보는 것, 연금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보는 것, 동네를 잠깐 걷는 것, 안부를 나눌 사람 하나를 떠올리는 것, 그리고 내일 하루의 간단한 기준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노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김진수님은 지금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연금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큰 재산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김진수님은 말합니다. 전보다 불안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알고 연금 구조를 알고 건강을 관리하며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하루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후 준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외면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 작은 노력이 쌓여서 노후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김진수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후를 외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하나라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준비된 노후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힘은 반드시 만들어줍니다. 외면하면 불안은 커지지만 마주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노트 한 권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늘 얼마를 썼는지 적어보세요. 내일은 연금 통지서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고정 지출과 비교해보세요. 모레는 10분만 밖에 나가 걸어보세요. 그 다음 날은 주민센터에 들러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내일 하루의 간단한 기준을 정해보세요. 이 5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과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준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에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후를 버텨내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